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국학생입니다. 오늘은 문제풀이 첫 시간이죠. 공시법과 관련돼서. 자, 우리가 전달에 이제 이야기한 게 하나가 있었죠. 뭐부터 우리가 보자고 그랬어요. 등기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자고 그랬죠. 자, 근데 부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떠한 부탁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 공시법령 두 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지적이 있고요, 등기가 있어요. 자, 지적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졸랄 때 문제. 이제 신역들이 많이 붙었죠. 이것점이야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는 거. 자,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12문제 출제돼서 또한 24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터 출발할 때 제발 부탁이 있어요. 제가 등기법 문제 풀 때는 본인은 복습은 등기법 병문제 푼 거에 대해서 복습을 하시고 저희가 등기 문제를 풀지 말고 지적 가서 지적을 풀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지적하면 등기가 까먹고 등기하면 지적이 까먹어요. 그래서 지적과 등기를 순환 논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오늘 등기 풀면 자, 지적은 미리 짝수 문제, 홀수 짝수 문제만 한번 풀어와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그래서 우리 등기법과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적 나갈 때 뭐 나간다? 등기 나갈 때 지적, 그게 바로 복습이라는 거. 우리가 복습을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해줘야 돼요. 아셨죠? 안전하 서나 지금은 뭐밖에 없어요. 당신 생각이 아니라 반복이라는 걸 꼭 기억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자, 문제집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펼쳐보세요. 몇 페이지? 자, 170페이지. 자, 170페이지와 관련돼서 문제 1번을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편제가 아주 좋네요. 문제 1번의 옆에 메모란이 있어서 그러면 문제 1번을 풀기 위해서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느냐.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거 부동산 등기라는 걸 기억해 둬야 돼. 자,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바로 등기소. 그럼 등기소는 뭐로 간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신청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관과 관련돼서 등기관은 뭐라고 그랬죠? 접수 아주 좋아요. 접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접수 이렇게 우리가 잡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등기부는 뭐로 가죠? 기록으로 간다라는 거. 그러면 자,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접수하고 기록 시점이 이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걸 예측하고 계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접수가 빨라요, 기록이 빨라요. 접수가 빠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기록 시점부터 효과를 얘기하면 요 틈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첫 번째, 자, 접수 시기. 자, 접수 시기. 제가 오늘 부탁했죠. 요약집 펼쳐봐요. 우리 요약집이 정리가 다 됐으니까 자, 좌측에는 요약집, 우측에는 뭐예요? 문제집을 딱 깔아놓고 같이 자꾸 이제 문제풀이는 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동안은 이제 이해 했지만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옆에 이제 요약집에 다 써놨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가 여쭤보면 되죠. 접수 시기 꼭 기억해 둬야 되고 두 번째, 효력 발생 시기. 이걸 기억해 둬야 돼.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돼서는 뭐고? 세 번째, 완료 시기가 뭐냐? 완료 시기. 그러면 요 세 가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또 접수 시기라고 있는다. 접수 시기 그럼 뭐예요? 요거는 저장된 때. 저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할 때 아주 잘하고 있어요. 완료 시기. 교합한 때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숙지할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한번 더 반복 한번 해보죠. 접수 시기, 저장, 효력 발생 시기, 접수 완료 시기, 교합이라는 걸 잡아놓고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시험에 매년 우리가 출제되고 한 개 지문이 유입되는 게 뭐가 있다? 효력 발생 시기라는 거. 요걸 한번 캐치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통시법령, 특히 등기법을 스타트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아둘 게 두 번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게 표제부라고 우리가 배웠죠. 일반 등기부와 관련돼서 표제부. 요거는 뭐예요? 예, 각구가 있고요. 각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얼구가 있죠. 자, 표제부는 그러면 권리의 사실이 예, 사실 좋아요. 각구는 예, 소유권 좋습니다.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표제부는 표시번호, 그 다음에 각구는 순위번호, 갑순위, 그 다음에 얼순위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각각을 뭐라고 그랬느냐? 바로 등기 기록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겠죠. 자, 표제부 기록, 각구 기록, 얼구 기록, 그래서 표제부 기록이다. 여기에 대해서 등기 기록이란 등기 정보 자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정보 자료는 부동산에는 1등기. 그러니까 한 부동산에는 한 등기 기록이 돼야 돼. 그게 바로 물적 편성주의라고 그래요. 그 물적 편성주의,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다. 이렇게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둔다면, 여기 이제 표제부에 몇 개월, 1개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각구와 관련돼서는 60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요거는 등기법에서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묶어주니까 결론적으로 뭘까요? 바로 등기부라는 거예요. 자, 등기부가 뭘까요? 그러면 바로 표제부, 각구, 얼구, 편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편성이 되죠. 그러면 다시요, 표제부, 각구, 얼구죠. 집합 건물은 대부분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자,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이제 토지 등기부,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두시고, 여기에 등기부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다. 자, 등기부 부본 자료가 뭐냐?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우리가 숙제했고요. 자, 표제부는 그러면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각구, 얼구는 권리죠.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무슨 증이다? 권리증이라고 그랬어요. 권리증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게 등기필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 작성과 관련돼서 이거는 매년 우리가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등기 기록이 뭐고, 등기부가 뭐고, 등기부 부본 자료가 뭐고, 등기필 정보가 뭔지, 이 문제를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1번과 관련돼서 부동산 등기, 요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두면서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죠. 일반의 부동산 등기 효력 발생 시기 잘라놓고, 효력 발생 시기는 바로 무슨 시기라고 그랬어요? 바로 접수한 때야. 접수한 때. 그러면 접수한 때가 곧 효력 발생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발생 시기는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한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완료 시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합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1번은 결론적으로 어떻다? 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여쭤봐요. 자, 접수 시기, 저장, 효력 발생 시기, 접수 완료 시기, 교합. 교합이라는 것은 과거에 갖다 대면 날인이에요.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는 식별 번호가 보여드는 게 그게 바로 교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 두시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X 이렇게 되는 거네. 자, 2번과 관련돼서 우리 훑어보죠. 등기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 기록에 기록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X. 그렇죠. 왜? 효력 발생 시기는 다시 접수한 때니까. 그러면 2번은 X다. 잠깐만. 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등기부 부본 자료란. 여기 한번 보시죠. 등기부 부본 자료란 전산 등기부 바이러스 먹을 수 있죠. 그럼 똑같은 파일이에요. 하나, 요 등기부를 하나 파일을 복사해 두는 게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야. 등기부 부본 자료 뭐라고 그랬어요? 예, 보조 기억 장치. 좋습니다. 그러면 3번에 등기부 부본 자료란 등기부와 다른 내용 틀렸죠. 같은 내용으로 보조 기억 장치에 기록된 장치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3번은 결론 X다. 이렇게 돼요.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등기 접수 효과는 접수 동그라미 전화예요. 접수 그러면 다시 뭐예요?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4번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되네. 자, 5번과 관련돼서 등기는 법률의 규정을 인한 법률 규정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 있다. 그러면 우리 5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자, 등기 역할이 있어. 등기 역할은 몇 개? 예, 3개가 있죠. 3개가 뭔데? 첫 번째,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죠. 그래서 또 하나 있는 게 대항요건주의 등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바로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자, 5번은 결론적으로 X가 돼. 그러면 어떻게 권쳐요? 두 가지 측면으로서 권쳐야 되겠죠. 등기는 법률 규정으로 인한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권치든지 등기는 법률 규정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든 처분 요건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문제 1번과 관련돼서는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러면 5개 지문 올해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면 문제 1번과 관련돼서 기초 중에 기초다. 가중치는 별표 하나고 여기에서 5개 지문 어저리 우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등기라는 것은 지문으로 이해해서 지문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 1번과 관련돼서 기초 다시 한번 잡읍시다.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어디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접수 시기, 저장, 접수 효력 발생 시기, 접수 완료 시기, 교합한 때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자, 등기법과 관련돼서 이제 기초가 작고 우리 항상 등기법은 요 지문에서 우리가 출발한 거. 등기기록, 등기부 부본 자료, 등기필 정보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우리가 문제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제 문제풀이에요. 이제 대충이 없어요. 대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정확도를 기해야 돼. 정확도를. 그래서 자, 170페이지 문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이죠. 자, 문제 2번과 관련돼서 우리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X 쳐놓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이 문제는 뭐예요? 가정치로 본다면 일단 기초 중에 기초니까 별표 하나 해놓고 이거는 우리 공시 법령을 풀 때 항상 머릿속에 자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예, 이완화되어 있어. 대장은 뭐예요? 대장은 그동안 갈고 닦았죠.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자, 등기부는 무슨 관계를 공시하죠?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 여기에 대해서 대장과 관련돼서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지적공부란 지적공부,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누가 관리한다? 자, 지적소관청이 관리해. 영화 관련돼서는 누가 관리하죠? 바로 등기소, 등기관이 우리가 관리하겠죠. 자, 지목이 바뀌었다. 우리 그동안 갈고 닦았죠. 지목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선대장 후등기다.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탄생한다. 어디에서 어디로?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로 알려준다. 이걸 바로 등기촉탁이라는 의미를 써주게 돼. 등기촉탁이라는 것은 바로 선대장 후등기.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두라는 거고, 그러면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어디가 바뀐다? 대표적으로 표제부가 바뀌어요. 표제부는 사실의 권리. 사실이죠. 그래서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하죠. 1개월의 등기를 강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목 변경은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이러면 X가 돼. 몇 개월? 1개월을 등기를 강제한다는 걸 잡아두시고, 이거는 선대장 후등기. 이걸 상호 일치시키겠죠. 이거는 뭐라 그래? 바로 등기필 통지 제도다.
그러면 등기 필통지제도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생겨야 돼. 그래서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 등기부 대장을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문제 2번을 풀기 위해서 그러면 요거에 이제 기초가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자,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 잘라봐요. 잘랐어요. 거기에서 뭐예요? 소유권이죠. 소유권 줄쳐놓고 그 다음에 앞에 토지를 줄쳐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되어 있다. 상호 이원화되어 있죠. 그러면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대장 등본을 반드시 우리가 첨부해줘야 돼. 그러면 봐봐요. 소유권이 변동했죠. 그러면 선등기 후 대장이 되겠죠. 그게 바로 등기 필통지야. 소유권의 변동 사항이 생겨야 되겠죠. 그럼 지체 없이 그 자정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는 요 1번 지문을 만들어 온 겁니다. 자, 2번 지문과 관련돼서 건물의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잘라봐요. 건물의 구조 변경 권리의 사실이죠. 그러면 선대장 후 등기가 돼. 지금은 선대장 후 등기 어디가 바뀌어? 표제부가 바뀌죠. 그래서 이걸 2번 지문으로 만들어 놨네요. 건물의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1개월 동그라미 1개월 이내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퍼펙트하죠. 자, 3번입니다.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잘라봐요. 여기서 키워드는 부동산 표시 동그라미.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죠. 그럼 사실은 뭐가 기준이야? 대장이 기준인데 뒤에 뭐가 따라붙었느냐? 바로 등기부가 따라붙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3번과 관련돼서는 결론적으로 X죠. 자, 사실은 뭐가 기본이 돼요? 대장이 기본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3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4번과 관련돼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잘라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죠. 그러면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변경 등기, 멸실 등기 요거는 우리 대장 등본을 반드시 첨부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토지 나왔으니까 뒤에 토지 대장이겠죠. 그러면 토지 대장 등본, 기타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번의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그러면 잘라봐요. 앞에 소유자죠. 소유자는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죠. 그러면 자, 권리관계. 그러면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의 소유자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5번도 우리가 맞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우리 공시법령의 문제를 풀 때 우리 대장과 등기부가 상호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면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을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170페이지 문제 1번과 171페이지 문제 2번은 기초 중에 기초야. 기초 중 몰라서 절대 안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문제 1번과 관련돼서 별표 하나, 문제 2번은 별표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172페이지 문제 3번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이죠. 3번은 뭐예요? 등기의 효력이야. 그러면 등기의 효력과 관련돼서 자, 이렇게 행강변수 놓고 가정치로 본다면 요거는 효력과 관련돼서는 별표가 3개짜리야. 문제 3번과 관련돼서 5개 지문 어저리 오래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문입니다. 그럼 문제 3번과 관련돼서 등기의 효력.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제일 기초적으로 할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거죠.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전에
자, 등기 혈액과 관련돼서 물권적 혈액이죠. 물권적 혈액을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게 그래서 이거 전국 등기면서 본등기가 돼. 여기에 대해서 예비 등기와 대표적인 가등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은 요 털은 우리가 숙지해 놓고 들어가야 돼. 만약에 다음종 전국 등기가 아닌 것, 즉 예비 등기를 골라라는 거고, 예비 등기가 아닌 것, 즉 전국 등기, 즉 전국 등기를 고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요 자체로는 중요하죠. 그러면 요 자체로는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가등기. 이 가등기는 뭐예요? 무조건 출제됩니다. 만약 부동산 등기법에서 가등기가 출제가 안 되면 이거는 등기법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초토화시킨다. 그런 각오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씩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죠. 등기 효력 1번 가보시죠. 자, 1번과 관련돼서 자,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 효력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지에 저장될 때 발생한 것을 본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를 마친 경우 거기에다 뭐의 현강표현잖아요. 요 단어가 빠지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맨 밑에 우리 1번이라고 써놓고 1- 부연 설명이. 자, 접수 시기 우리가 보죠. 자, 접수 시기가 뭐냐? 저장된 때야. 저장된 때. 여기에 대해서 효력 발생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바로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믹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한번 보죠. 효력 발생 시기가 뭐냐? 접수한 때야. 접수한 때가 뭐냐? 접수 시기야. 접수 시기가 뭐냐? 바로 저장. 그러면 이렇게 가죠. 그러면 등기를 마쳤어.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맞죠? 요 1번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등기를 마친 경우라는 거야. 그래서 요 1번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지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우리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이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해석하러 가죠. 자, 대지권을 등기한 후, 요 2번도 아주 우리 29회 때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 2-2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우리가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 보죠. 자, 여기 이제 아파트라고 생각해 봐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 이제 건물이 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대지권이죠. 그러면 이렇게 혼인신고한 게 이게 바로 뭐냐? 대지권 등기다. 대지권 등기. 이렇게 이제 묶어놓는 게 대지권 뜻의 등기가 돼. 대지권 뜻의 등기. 자, 대지권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건물에 해놓죠.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항상 지금부터 외워요. 검표, 그 다음에 신주. 그래서 요거 한번 우리 요약집 정리할 때 있어요. 대지권 등기는 건물 표제부 신청 주등기. 그래서 검표, 신주 이렇게 잡아놔야 돼. 대지권 뜻의 등기가 있다.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바로 자, 가까울고 해당고 그래서 토해, 직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해, 직주 하면 토지, 해당고, 직권, 주등기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잡아둘 거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것도 이 부분이에요. 해당고를 표제부로 장난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건물, 요거는 토지죠. 즉 다른 구야. 다른 구로서 우리가 항상 같은 구는 순위번호. 자,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그래서 대지권 뜻의 등기와 대지권 등기 다툼이 있으면 그때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가 돼. 그래서 대접 확인해 놓고 대지권 등기는 검표신주, 그 다음에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의 직주. 그러면 이 대지권 등기 후에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즉 분리 처분이 안 되는 걸 기억해둬야 돼. 그러면 건물에 등기해 놓으면 건물에 등기하면 당연히 어디에도 미친다. 결론적으로 이 토지에도 미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딱 건물에 등기하더라도 토지에 안 미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대지권에. 그게 바로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야. 그러면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를 하면 우리 건물에 등기하면 토지에도 미치지 않는 A가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건물만의 뜻의 등기야. 그러면 우리 2번과 관련돼서 우리 또 한번 정리해보죠.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잘라요. 후 혼인신고했네. 건물이 건물의 권리의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 등기가 이때 없으니까 당연히 대지권에 대한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퍼펙트하죠. 그러니까 1번 나올 수 있고요. 2번은 자주 출제되는 빈출이고,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도 우리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자, 3번, 그러면 요거는 자, 순위 확정적 효력이야.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드릴게요. 같은 구, 순위 번호, 다른 구, 접수 번호가 되겠죠. 그러면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같은 구, 순위 번호, 다른 구, 접수 번호,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고. 또 하나 여기 봐봐요. 1주등기라고 그랬죠. 그럼 1-1과 관련돼서는 부기등기죠. 1-1, 즉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죠. 2-1. 그럼 여기에서 봅시다. 1번하고 2번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1번이 우선순위죠. 그러면 1-1과 2-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1-1이 우선순위죠. 그러면 가등기 순위는 등기 순서에 따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1이 우선순위죠. 그럼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3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번에 같은 주등기, 가는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역시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오케이? 그러면 3번도 맞네.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도 아주 중요한 지문이 되죠. 4번 지문. 자, 4번 지문에 대해서는 우리 조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4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우리가 한번 해보죠. 자, 4-입니다. 자, 4-.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보전에 의한 거기까지 한번 잘라봐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래서 이렇게 줄 쳐놓고 여기 이전이 바로 뭘까요? 이전이 들어가면 통상 바로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야. 채권적 청구권은 몇 년의 시효일걸요? 10년. 이제 실력 많이 붙었나요? 그죠? 그럼 채권적 청구권은 상대권으로서 가등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보전하기 이한 거기까지 잘라봐요. 거기까지는 일단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등기와 관련돼서 가등기 우리 한번 보죠.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전? 자, 순위 보전이라고 그랬어. 순위 보전.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전. 가등기 된 집도 결론적으로 처분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등기는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시키기 위해서. 장차 발생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이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 순위 보전 처분할 수 있다,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4번에 대해서 또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 A가 B라는 사람이 A집에다 가등기를 해놔서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만 확보해놨어요. 그러면 C한테 처분할 수 있죠. 그러면 C한테 이렇게 가등기를 걸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가등기가 2개야. 그래서 이거는 이중 가등기. 그러면 이중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당연히 되겠죠. 나중에 운명은 나중에 결정이 돼요. 그러면 B가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실행하면 나중에 양립 불가능하면 즉각 말소를 시킨다는 거야. 그러면 이중 가등기. 이게 이중 가등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중 가등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보죠.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B라는 사람이 A집에다 가등기를 걸어놨어.
가등기를 걸어놨어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야. 근데 C라는 사람이 요 A한테 돈을 구워줬어요. 과거에 한 1억을 구워줬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근데 C가 이제 기간이 됐는데 돈을 안 갚아. 그래서 B한테 돈 갚아라 그랬더니 없어 그래요.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뒷조사를 해봤더니 마침 B가 A 집에 있다 가등기를 켜는 게 있어요. 그러면 B는 잽상에 가서 요 쏙 들어가서 그러면 가등기상, 여기에 가등기상이죠. 가등기상의 가등기,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C가 A 집에 가서 가등기상의 가처분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상의 가등기, 가등기상의 가처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중 가등기, 가등기상의 가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같은 소유권 이전 청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에 줄쳐놓고 대하여는 거기에다 잘라놓고 에 대하는 줄쳐놔봐요. 감리 등기할 수 없다. 여기 나왔네. 여기에서 가장 중심기는 에 대하여느냐. 그러면 요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자 이제 마지막 점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4번에 대한 예를 세 가지를 우리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다섯 가지 질문을 여기 보도록 해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가등기 기한 요거 나오죠. 잘랐어요. 자, 기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고라는 뜻이야.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걸 수 없잖아요. 가등기를 가지고 뭐예요? 본등기를 실행해야지. 자, 그러면 가등기 의한. 그러면 의한도 같은 말이에요. 즉 가지고라는 뜻이죠.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걸 수가 없죠.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이다? 순위 버전이다. 여기에 대해서 에 대한의 가처분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상자야, 상. 그러면 가등기상의 가처분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야. 영어 부분과 관련돼서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야. 그럼 여기를 보시면 가등기 기한 본등기예요. 본등기. 그래서 가등기는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완결권은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무슨 완결권이다? 예약 완결권이라는 거예요. 예약 완결권은 즉 형성권이죠. 그러면 가등기 기한 본등기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본등기를 가처분하는 것은 할 수 없겠죠. 그러면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잡죠. 가등기 기한 가처분 가능, 불가능, 가등기 의한 가처분 불가능, 가등기에 대한 에 대한은 뭐라는 거예요? 자체, 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처분 제한의 가등기 불가능,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능. 그러면 4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지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는 에 대하여는 한 주자로 건치면 뭘까요? 자체, 좋아요. 한자로 붙이면 상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 상의 감리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나와야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항상 잡아둘 게 있어요. 그러면 4번 지문과 관련돼서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을 해줘야 돼.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채청이야. 말소 등기가 난다면 그때는 물권적 청구권이야.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뭐의 대상이다? 가등기 대상이 돼.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5번과 관련돼서도 아주 중요하죠. 5번 지문도. 자,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지문 봐봐요.
그 5-에 대한 부연 설명을 우리가 따라보도록 하죠. 5번은 뭐예요? 자, 등기의 추정력. 이제 등기의 추정력, 요거 마무리 하셔야 돼, 이제. 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은 첫 번째, 우리 그동안 숙제했죠. 명문 규정이었고, 자, 학설, 판례에 맡게 돼 있다. 학설, 판례. 자, 그러면 특징은 명문 규정이 없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죠. 그럼 사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실 추측이거든. 사실에 대한 추정력은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가등기예요. 가등기. 그럼 등기의 추정력은 뭐냐? 바로 종국 등기의 효력이 돼. 그러면 종국 등기의 효력이 된다면 예비 등기, 즉 가등기는 자,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두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등기 원인에도 우리 이제 추정력이 미치고, 여기에 대해서 실체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자, 여기에 대해서 절차 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돼서 아주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명문 규정이 없다. 사실의 등기 불인정. 가등기 불인정. 자, 그러면 세 개는 만세 삼창에 쳐봅시다. 등기 원인에도 미치고, 실체 관계에도 미치고, 절차 관계에도 미친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5번으로 이제 쏙 들어가 보죠. 5번 지문에 대해서. 자, 그러면 등기 원인의 적법 추정은, 자, 등기 원인 찾았다. 등기 원인 줄잖아요. 적법에서 연유한 것으로 등기 원인에도 당연히 적법 추정이 인정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는 별표 3개짜리예요. 그러면 요 5개 지문은 올해 다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일단 이해하고 외워야 할 지문들이에요. 얘네들은 지문이 변형을 가져온다고. 그래서 우리 5개 지문 반드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죠. 우리 첫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를 등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자, 요 5개 지문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이제 등기 집에 가셔서 이제 등기는 뭐예요? 자, 그러면 문제의 배운 걸 복습을 해 주시고, 자, 지적과 관련돼서는 저는 따로, 자, 부탁이 하나 있어요. 짝수만 한번 미리미리 풀어달라는 것. 그래서 지적과 등기를 로테이션 시켜야 되는 걸 꼭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는 의미 안 팔았지만, 우리 등기과 관련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 체계가 맥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야. 사실 문제 3번과 관련돼서 설명하는데 교과서 우리 기본서 전 페이지를 다 설명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는 문제풀이 방법이 달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 순환이 맥이 딱 잡혀야 된다는 걸 확인해 놓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은 등기의 효력과 관련돼서 암기할 거는 암기하고 이해할 거는 이해하고, 그러면 암기와 이해 부분을 확실히 정해줘야 돼. 이제는 이해도 이해지만은 반드시 나온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해만 하면 안 돼요. 우리 형님들이 맨날 뭐예요? 고개만 끄덕끄덕해요. 이렇게 이해됐다고. 문제 풀 때는 살랑살랑하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가 안 돼서 그렇다라는 거. 그걸 명심하시고, 앞으로 문제풀이와 관련돼서 이제 문제를 여기 있는 것들 전부 기출지문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한 건에서 한 건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집은 한 건. 로마에 오면 로마법. 왜요? 여기. 자, 그러면 한 것만 추자한 거야. 이제 앞으로 자, 문제집을 씹어 먹어야 돼요. 요것들을. 그러니까 한 건을 계속적으로 4-5번을 풀면 누구나 우리 공시법령에 대해서 누구나 만점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말고 문제집은 한 건이다. 그래서 한 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